아무 이유가 없는데도 그냥 습관적으로 아니면 얌전하다가 갑자기 화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감정만 앞세우며 남에게 화를 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됩니다. 평소에 조용해 보이더라도 이런 말을 자주 한다면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데요. 과연 이 말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쉽게 화내는 사람들의 특징, 멀리해야 할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내가 말했지? 하는 사람 피하라. 이런 말을 습관처럼 사용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말이 항상 옳다는 생각이 강해 타인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자신의 판단이 무시당하거나 틀렸다고 느낄 때 금세 짜증을 내거나 불만을 쌓기 시작한다. 이러한 태도는 대화 중에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기보다 자신의 주장만을 고집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주제에 대해 다른 의견을 말했을 때 상대가 내가 그랬잖아라며 자기 말이 맞다고 주장하면 내가 무언가를 잘못 선택했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화를 내거나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 없이 불만을 표출한다. 결국 이러한 태도는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고 건강한 소통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내가 그랬잖아라는 말을 반복해서 듣게 되면 상대방은 스스로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자기 의견을 제대로 표현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대화는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이해하는 과정이어야 하지만 자신만의 의견이 옳다고 믿는 사람과의 대화는 마치 일방적인 설득을 당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상대의 의견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만큼 그들도 내 생각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쪽의 의견만이 옳다고 주장하기보다는 서로의 입장을 듣고 존중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더라도 화내기보다는 서로 이해하려는 마음이 자리 잡을 수 있다. 만약 계속해서 내가 그랬잖아라는 말을 들어야 한다면 그 관계가 내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상대가 계속 자신의 입장을 고집하며 내 의견을 무시한다면 그로 인해 나는 스스로의 생각이나 판단을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결국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내 자신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건강한 대화는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는 태도에서 시작된다. 내가 그랬잖아라는 식의 발언은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하지 않으며 그의 선택을 비판하는 느낌을 줄 수 있다. 상대방이 다르게 생각할 권리가 있고 그가 느끼는 감정이나 판단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 관계는 상호 이해와 존중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이런 태도가 부족할 때 관계는 서서히 멀어질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라. 두 번째, 다 너 때문이야 하는 사람 피하라. 다 너 때문이야 라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자신이 아닌 상대방에게 돌리는 경우가 많다. 이는 마치 자신의 잘못이나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자신을 보호하려는 방식처럼 보인다. 예를 들어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 다 너 때문이야 라는 말을 듣는다면 상대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상대에게 그 화살을 돌리는 것이다. 자신의 감정을 누군가에게 떠넘기려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갈등을 더 크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상대에게 책임을 지우는 방식으로 자신을 위안한다. 이런 태도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원인을 돌리며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에서의 신뢰를 깨뜨리기 때문이다. 특히 이런 말이 반복되면 상대방은 스스로에 대한 의심을 가지게 되기도 한다. 자신이 잘못한 것이 아닌데도 상대의 비난을 자꾸 듣다 보면 자신의 행동이나 판단에 대해 혼란을 느끼게 될 수 있다. 이는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자신이 잘못한 것처럼 느끼게 만든다. 또한 다 너 때문이야 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큰 부담을 준다. 상대가 나에게 책임을 전가할 때마다 나는 계속해서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받게 되고 그에 따른 심리적 고통을 겪게 된다.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결국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들은 잘못이 발생했을 때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고 상대에게만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 한다. 이런 행동은 일시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해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관계의 악화를 초래한다. 책임을 상대에게 돌리며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태도는 결국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뿐 아니라 자신의 성장도 방해한다.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의 책임을 나누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대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가 더욱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준다. 누군가 나에게 다 너 때문이야 라는 말을 할 때마다 이 말이 상대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결과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을 듣고 스스로 자책하기보다는 그 책임이 전적으로 나에게 있는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한다. 따라서 다 너 때문이야 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된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내가 문제의 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비난을 받는다면 그 관계는 나에게 더 이상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세 번째, 또 나만 이렇지 않은 사람 피하라. 이런 말 자주 하는 사람을 가까이 두는 것은 피로를 더할 수 있다. 이들은 종종 자신이 유독 손해를 보거나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주위 사람들에게 이를 자주 표현한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불행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작은 문제에도 쉽게 불만을 드러내고 이를 참지 못해 화를 내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친구가 약속 시간에 조금 늦었을 때도 역시 또 나만 기다리지라며 불평을 터뜨리는 이들이 있다.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려 하기보다 자신이 더 고통받고 있다고 느껴 주변 사람들에게 이를 말로 내뱉는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 표출은 대화를 나누는 사람에게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관계를 어렵게 만든다. 이런 말은 자주 듣다 보면 상대방도 불편해지기 마련이다. 대화 속에서 지속적인 불평과 불만이 오가면 듣는 사람도 그 감정에 영향을 받아 자연스럽게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 이와 같은 부정적 표현을 지속적으로 듣게 된다면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생길 수 있다. 또한 나만 불행해라는 생각은 본인에게도 해로울 수 있다. 계속해서 자신이 남들보다 불행하고 손해를 보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반복되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기 어렵고 매사에 부정적으로 반응하게 된다. 결국 자신이 느끼는 불만과 불행감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되어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부정적인 태도는 일시적인 감정 표현으로 끝나지 않고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상대방이 계속해서 또 나만 이렇지라고 말할 때마다 그 사람의 부정적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 거리감을 두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다. 따라서 상대가 자꾸 또 나만 이렇지라며 불만을 털어놓을 때는 그 사람의 감정에 과도하게 동조하지 않는 것이 좋다. 물론 공감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부정적인 감정이 나에게까지 영향을 주어
내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을 피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자신을 피해자로 생각하며 항상 불만을 품는 사람과의 관계는 결국 피곤해질 수밖에 없다. 상대방의 불행에 공감하면서도 자신의 마음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기에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을 받아들이되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끊임없는 불만에 휩쓸리지 않고 나의 기분과 감정을 보호하는 것은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네 번째, 그건 아니지라고 습관적으로 말하는 사람 피하라. 그건 아니지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한다. 이들은 자신의 생각과 다른 행동이나 상황을 쉽게 용납하지 못하며 이를 지적하고 바로잡으려는 경향이 강하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방식을 남에게 강요하는 태도는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고 나아가 관계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자신과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생각하는 방식이 조금 다를 때에도 그건 아니지라며 지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 판단해 상대방에게 강하게 표현한다. 그 결과 상대방은 자신의 방식이 늘 틀렸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대화 속에서 자연스러운 의견 교환보다는 비판을 피하려는 눈치를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 다른 예로 한 사람이 여행 계획을 세울 때 자신이 좋아하는 방식이 아니라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말은 계획을 세운 사람의 노력과 생각을 무시하는 느낌을 줄 수 있다. 상대방은 자신이 한 선택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껴 소통에 있어서 점점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 이들은 특히 자신의 방식이 더 옳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타인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서로 다른 관점을 조화롭게 맞춰가는 대신 끊임없이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소한 문제로 인해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기 쉽다. 습관적으로 그건 아니지라고 말하는 사람은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도 비슷한 반응을 강요하게 된다. 이러한 사람과의 대화는 일방적이며 상대방은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어려워진다. 계속해서 이건 이래야 해라고 정해진 틀을 제시하는 사람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란 쉽지 않다. 또한 타인의 의견이나 행동을 지적하기 전에 한 발짝 물러서서 이해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자세가 없다면 상대방은 자신의 생각이 무시당한다고 느끼고 더 이상 편하게 대화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건 아니지라는 말을 지나치게 많이 하면 상대방도 점차 마음을 닫고 거리를 두게 된다. 결론적으로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지나치게 주장하는 사람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 그들은 상대방의 다름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상황을 자신의 방식대로 통제하려 한다. 이로 인해 자연스러운 소통이 어려워지고 불필요한 충돌과 갈등을 피할 수 없다. 상대방의 의견과 행동이 다르더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첫걸음이다. 따라서 자신의 기준을 강요하기보다는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며 함께 나아가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이로울 것이다. 다섯 번째, 너는 이해 못할 거라는 사람 피하라.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이해력이나 지적 수준을 낮게 평가하는 태도를 보인다. 너는 이런 거 모를 거야 라는 식의 말은 상대방을 무시하며 자신만이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우월감을 드러내는 말로 들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신이 알고 있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상대방에게 이건 너에게 너무 어려운 얘기일 거야 라거나 너는 잘 이해 못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그 사람은 자신의 지식이 더 뛰어나다고 느끼며
상대방은 자연스럽게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대화 태도는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느껴지기 쉽다. 상대방은 자신의 의견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며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이 불편해진다. 또한 너는 이해 못할 거리라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관계에서 자신이 더 우위에 있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며 상대방의 생각을 들으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대화 방식은 서로의 관계를 불평등하게 만들고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 상대방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관계는 서서히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태도는 특히 친한 친구나 가족 사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족이 어떤 문제에 대해 솔직한 생각을 나누고자 할 때 너는 이해 못할 거야 라는 말이 반복되면 상대방은 자신의 의견이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 결과 서로의 이야기를 깊이 나누는 대화는 줄어들고 표면적인 이야기만 오가는 관계로 변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친구 관계에서도 이런 말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친구가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이건 네가 이해 못할지도 몰라라고 말하는 사람과의 대화는 마치 서로 다른 위치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든다. 상대방은 자신의 의견을 편안하게 말하기 어렵고 대화의 흐름을 방해하게 된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생각이나 지식이 다를지라도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대화할 줄 알아야 한다. 상대방이 모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지적하며 스스로를 우월하게 보이는 태도는 관계를 어렵게 만들 뿐이다. 대화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데서 출발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해 못할 거리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거리감을 줄 수 있는 표현임을 기억해야 한다. 상대방의 경험이나 이해 수준이 나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것을 존중하며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비로소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진다. 상대방을 낮춰보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피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결론적으로 너는 이해 못할 거리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과는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 상대방의 이해력을 무시하는 표현은 서로에게 상처가 될 뿐이며 궁극적으로는 진정한 소통을 방해한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대화를 나눌 때 비로소 균형 잡힌 관계를 만들 수 있다. 6번째, 너는 항상 하는 사람 피하라. 너는 항상 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피하는 것이 좋다.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 사람은 상대방에 대해 고정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너는 항상 그런 시기야와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듣는다면 상대방이 나를 하나의 특정 틀 안에 가두려는 의도가 느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매번 너는 늘 그렇게 행동해라고 말하며 나의 모든 행동을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면 그 사람은 나를 한결같은 방식으로만 보려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내가 변화하려고 노력하더라도 그 사람은 여전히 과거의 나를 떠올리며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이런 태도는 상대로 하여금 나는 이 사람에게 아무리 변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만든다. 또한 이런 말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든다. 너는 항상 실수를 해. 너는 늘 그런 식으로 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자신이 발전하거나 개선될 여지가 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다. 이런 대화가 반복되다 보면 상대방의 부정적인 평가에 의해 자신도 모르게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될 위험이 있다. 항상이라는 단어는 특히 상대방의 행동을 단정 짓는 표현으로 작용한다. 사람은 누구나 상황에 따라
행동이 달라질 수 있는 존재이기에 누군가가 나를 한 가지 틀 안에 가두고 비판한다면 그 관계는 서서히 불편해지기 마련이다. 이런 사람들은 내가 더 이상 개선되거나 성장할 수 없는 사람으로 여길 때가 많으며 그로 인해 진정한 소통이 어려워진다. 특히 이러한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관점이나 상황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상대방이 매번 나의 행동을 늘 그랬다고 단정 짓는다면 그 사람은 나의 다양한 면을 보려 하지 않고 그저 자신이 설정한 이미지로만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예를 들어 어떤 친구가 내가 실수를 했을 때 너는 항상 이런 식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 친구는 내가 다른 상황에서는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닫아버리는 셈이다. 이러한 대화 방식은 결국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뿐 아니라 신뢰를 쌓기 어렵게 만든다. 상대방을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 없이 쉽게 항상이라는 단어로 상대를 규정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결국 서로에게 좋지 않다. 상대방이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그 사람의 다양한 면을 존중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를 이어가는 기본이다. 따라서 나를 항상이라는 틀로 묶으려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 사람은 누구나 다양한 면을 가진 존재이며 각각의 경험과 상황 속에서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서로를 바라보고 이해하려는 태도, 그리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마음이 진정한 소통의 시작이다. 그렇기에 상대를 특정한 이미지 안에 묶어두려는 사람과는 깊은 관계를 맺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7번째, 다른 사람의 기분에 좌우되지 마라. 다른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내 감정은 내 스스로 다스릴 수 있다. 다른 사람의 감정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상대방이 화를 내거나 짜증을 부리면 그 분위기에 휩쓸려 함께 흥분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상대의 감정에 맞춰 흥분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 오히려 감정적인 대응은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뿐이다. 상대방이 화를 낸다 해도 그것이 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 내가 해결할 문제나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의 화가 내게 별 영향을 주지 않게 된다. 내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이라고 여기면 당장 내가 느껴야 할 불안이나 조급함도 줄어들고 감정적으로 격해지는 일도 적어진다. 상대방이 화를 낸다고 해서 그게 내 생명에 위협을 주는 일은 아니다. 그저 왜 저렇게 행동하지? 하는 생각이 들 수는 있어도 더 이상 그 감정이 나에게 무겁게 다가오지 않는다. 상대가 왜 그런 태도를 보이는지 궁금해할 수는 있지만 그로 인해 내가 크게 흔들리거나 불안해질 필요는 없다. 다른 사람이 화를 내는 이유는 그 사람의 상황과 감정 때문이다. 그가 어떤 기분을 느끼고 있는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지 그 감정이 내 잘못이거나 내 책임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화난 기분에 휩쓸려 나까지 화를 내거나 격앙될 필요는 없다. 차분함을 잃지 않고 감정을 잘 다스릴 때 오히려 상황을 이성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된다. 상대방이 갑작스럽게 흥분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더라도 나는 그 속에서 내 평정을 지키며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이런 태도가 유지되면 상대방의 말과 행동이 헛되거나 과격하더라도 나는 그것에 크게 동요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자세를 가지면 더욱 효과적으로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고 나아가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 차분하게 대응하는 여유를 가질 수 있다. 결국 침착함을 지키면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오히려 문제를 더 효과적으로 해결하게 하는 방법이다. 다른 사람의 감정은 그 사람의 것이다. 그 감정이 나에게 영향을 미칠 이유는 없다. 상대방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침착함을 유지할 때 더욱 성숙한 대처가 가능하다. 쉽게 화내는 사람들의 특징, 멀리해야 할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지혜가 어떠셨는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며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달음의 광장입니다.